안녕하세요, 주린이 아재입니다. 금일은 조이시티 한번 볼 건데 무상증자 공시 나와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금일 주요한 공시는 조이시티가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어떤 내용 할 거냐? 당연히 조이시티의 무상증자 공시 보면서 이번에 공시를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난해 20년 12월에도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공시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 작년에는 무상증자가 한 주당 2주에 굉장히 높은 무상증자 200%를 했었고요. 이번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주식의 총수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 얘기도 할 건데, 조이시티는 딱 모멘텀이 정해져 있습니다. NFT 그리고 P2E 이거에 대한 모멘텀 얘기도 기사 보면서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기사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쓴 거고, 근데 이게 P2E 시장이 이제 아직 제가 보기엔 명확한 규제가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있고 반대로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지금의 내용도 그런 모멘텀의 발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 발현의 시점은 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볼 겁니다. 지금의 주식의 가격 안 볼 수 없겠죠. 시가총액을 보면서 지금의 차트도 한번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좋은 모멘텀 하나 또 있죠.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는 점, 이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 왜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도 말을 해야겠죠. 전환사채에 대한 미상환사채 물량, 그리고 유상증자도 했었습니다. 두 번의 유상증자를 발행한 이력, 이거 왜 했는지에 대한 저만의 생각, 이것도 같이 한번 다뤄볼 거고요. 조이시티에 대한 기사의 전문을 보면은 앞으로 나올 조이시티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하면서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엔드림을 조이시티가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드림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볼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조이시티는 좋은 회사인데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지금의 무상증자 이후의 흐름이 어떨지에 대한 얘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무상증자를 12월 13일 조이시티가 결정을 했습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22년 1월 1일이었고 신규의 상장 예정일은 22년 1월 20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고, 신주의 1주당 배정 주식수는 0.5주로 한 주를 내가 갖고 있는 주주다. 그러면 이게 1.5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이게 무상증자가 1주가 1.5주가 된다고 해도 가격에 대한 권리락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조이시티 이번 무상증자 말고도 22년 12월에도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공시를 한번 갖고 왔어요. 20년 12월 14일 날 공시한 건데, 지금은 0.5주를 배정을 했었는데 이때는 작년에는 1주당 2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총수가 3주로 늘어나는 기적을 보여줬었는데, 이때의 무상증자는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무상증자 전에 주식의 총수가 너무 적었어요. 1452만 주로 굉장히 주식의 총수가 적었었는데 그때 이제 2주를 더 배정을 하면서 무상증자 후에 지금의 주식의 총수가 된 거죠. 4357만 주. 이 정도의 유통 물량은 가지고 있었어야 얘네들이 주가의 유동성을 늘리는 거죠. 유동성이 좋아지면 가격에 대해서도 원만히 상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때 당시 작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었는데, 이번에 무상증자 21년 12월 13일 날 하면서 이번에 무상증자 하면 주식의 총수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총수가 6,832만 주로 굉장히 많아지는 만큼 주식의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는 게 좋겠죠. 조이시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한번 더 얘기하자면 NFT 테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NFT 테마가 굉장히 핫했죠. 근데 이거를 이용한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게 이제 앞으로 향후 나올 강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를 만드는 게 혼자 만드냐? 아닙니다. 위메이드라는 회사와 같이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고, 이 위메이드와 조이시티의 관계는 위메이드 플랫폼을 위믹스 플랫폼 얘를 활용한 코인
그 자체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P2E 게임에 대한 시장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의 코인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보시면서 모멘텀을 보셔야 돼요. 이제 위메이드는 내년에 새롭게 출시할 게임 P2E 게임이죠. 프로젝트 SA를 내년에 출시할 건데 얘네들이 위믹스 플랫폼을 사용을 하겠죠. 이 플랫폼을 조이시티도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좋아져야 조이시티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P2E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감히 한 말씀을 하자면 지금 규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우리는 이걸 줄여서 무돌이라고 합니다. 생소하신 주주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7만 명이 다운로드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조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P2E에 대한 시장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명확한 규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서 서비스 규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선진국의 행태에 맞지 않은 행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 위믹스 플랫폼을 활용한 NFT 게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기 뉴스 기사를 보면은 블록체인 게임 내년 1분기 예상한다. 그래서 모멘텀의 발현 시기는 당연히 얘네들이 출시를 하는 시기가 모멘텀이 발현이 되는 시기겠죠. 얘네들이 서비스를 해야 결국엔 매출로 이어질 테니까 그 전에 이제 모멘텀에 의한 주가의 변동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예정돼 있어요.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죠. P2E 활용한 게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대로 시장을 냅둘 것인가, 규제를 과연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하나의 리스크고 대신 리스크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조이시티는 이번 무상증자 이슈로 조정을 받더라도 전해인 전고점을 깨는 흐름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이시티가 지금의 시총이 6,185억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 약간의 부담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유통 주식수가 늘면 얘네들을 시장에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소화가 원만하게 일어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번 달 11월에 거래회전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매집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위한 던지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조이시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좋은 걸 말씀드리자면 21년 3월 10일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248억 원 규모고요. 이런 부분은 조이시티가 이런 걸 야기합니다. 주주 가치의 제고를 하기 위해 이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하지만 결론이 이거죠. 본인들의 주식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저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얘네들은 자꾸 주식 매수권을 하고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죠. 정확히는. 결국엔 주식을 본인들이 계속 선택해서 사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팔기가 수월합니다. 유통 물량도 늘려야 결국엔 팔기가 수월하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염두해서 이 정도 주식 소각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분기보고서를 보면은 총 160억 원의 전환사채 중에 26억 9천만 원 대충 27억 원 수준이죠. 27억 수준이 아직 주식 전환이 안 돼 있고 결국엔 이게 주식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환가액이 3,227원인데 얘네들은 이제 무상증자를 거치면 당연히 주식 가능수도 늘어날 거고 전환가액도 낮아질 거고 이거를 시장에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이 27억 수준이 소화 못할 물량이냐? 그렇지 않죠. 이 뭐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죠. 약간의 리스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전환사채 말고 이제 더 큰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리스크는 사실은 아닌데 이 배경을 알면 이건 리스크는 아니에요. 20년에 2번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발행가액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무상증자를 하고 났기 때문에 200% 무상증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얘네들은 주당 발행가액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보고, 요걸 보시면 돼요. 3자 배정 대상자가 엔드림입니다. 이거의 회사 또는 최대 주주의 관계는 최대 주주 본인인 거고요. 이 조이시티의 계열사인 거예요. 계열사가 엔드림인데 이게 조이시티의 최대 주주인 거고요. 결국엔 지들끼리 돈을 돌려서 더 낮은 가격의 주식수를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분 구조를 굉장히 저렴하게 획득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주주에겐 사실 이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방어 목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최대 주주가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이거를 시장에서 신탁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장내 매수,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최대 주주의 블록딜 시간의 매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얘네들이 꺼낸 카드는 유상증자인 거죠. 유상증자 왜 하는 거예요? 할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는 탄탄하게 하려고, 결국엔 더 싼 가격에 지분 구조를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기존 주주에게 이게 좋지 않냐? 낮은 가격에 지분 구조, 그러니까 주식수를 매입을 한 거니까 주가가 당연히 희석됐겠죠. 근데 이거는 다 지난 리스크예요. 그래서 지금의 희석이락은 사실 맞진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조이시티가 이제 NFT 진출을 통해서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NFT에 넣을 만한 코어 장르, 조이시티 대표적인 게임 프리스타일 있죠. 농구 게임. 캐릭터들도 확실하고 게임의 형식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이시티는 강점이다라고 보는 거고,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랫폼 코인을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개발을 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요 관계, 업무 협약만 잘하면 돼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엔드림에 대해서도 NFT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이시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가 결국엔 NFT의 선점, 그리고 P2E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 사업성이 미래지향적인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조이시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선두 기업 중에 저는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과 위메이드의 관계를 잘 보시고 이것만의 메리트를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가총액 6천억, 6,100억 수준을 넘는 이 밸류가 적당한지는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